안녕하십니까. 키트린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로 보는 학원 강사 과목별 특징, 과목별 학원 강사의 특징에 대해서 재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연말도 되고 올해 마무리할 때 되니까 우리가 좀 덜 진지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만들어 봤고요.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유료 광고, 저번에도 했던 매스플랫에 대한 얘기가 잠깐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거 지나가서 재밌는 얘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매스플랫 저에게 유료 광고를 주신 훌륭한 회사입니다. 수학 문제은행의 채점 기능, 개념 강의, 최다 쌍둥이 문제, 취약 유형 분석 기능,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사용 중이시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에게 매스플랫 30일 무료 이용권이 제 더보기글 하고 첫 번째 댓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30일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스플랜 얘기는 여기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 재미로 보는 거고 다 제가 만난 강사들 공통점이에요. 만약에 나는 안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하신다면은 저랑 만난 사람이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재미로 보시고 진지하지 않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학 선생님들은 일단 실수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실수가 뭐 본인의 행동의 실수 이런 거보다 본인이 전달하는 말에 오류가 있는 거를 극도로 꺼려하는 이런 태도가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좀 나타납니다. 보통 한 10년 차 이상 되면 보통 이런데 어떤 특징이냐면 말이 길어요. 말이 길어. 아니 내가 말하는 거에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전 얘기부터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근거부터 이렇게 앞으로 쭉 가. 그래서 이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 결론은 명확해요.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때로는 듣다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저도 수학 강사인 친구들 강사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얘기할 때 항상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 선생님들끼리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 서로 문제풀이를 비교합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발전적입니다. 그 개인사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다 수학 문제 가지고 이렇게 풀었네, 이렇게 설명했네, 이걸 참고해야 되네. 막 수학 쏟아놓은 문제 막 이런 거 가지고 몇 시간을 얘기를 즐겁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이제 수학 강사 친구인 친한 수학 강사가 젊은 선생님들이랑 한번 얘기 좀 해보고 싶다. 요새 너무 우리 또래만 만났다. 라고 해서 제가 우연히 또 이제 젊은 수학 선생님이랑 만날 일이 있는데 아니, 이 수학 선생님 만나면 제가 뭐 해줄 말이 크게 뭐 좋은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수학을 잘 모르니까. 제가 항상 수학 선생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나는 인수분해도 잘 안 돼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불렀죠. 저희 친구 수학 선생님 불렀죠. 둘이 처음 봤어요. 두 분 다 남자예요. 근데 보자마자 거의 뭐 사랑에 빠진 것처럼 수학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2시간을 그냥 다다다다 얘기해서 저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고 밖에서 담배만 많이 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아주 발전적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재밌지만 그 안에 제가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건 좀 아쉽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주식 선물 옵션 또는 코인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프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수학 강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수학 선생님들 중에 주식 증권사에서 하는 주식 대회 나가셔갖고 수익률 대회 나가셔갖고 등수안에 드신 분들도 한 3분 봤고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코인으로 대박 터져가지고 이제 수업 놓으신 분들 2분 봤습니다. 근데 하면 확실히 잘해요.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안 맞아가지고 부동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최상위에 집착합니다. 이 최상위권에 집착하는 수학은 과목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수학적 머리라는 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 과목도 이제
머리 좋은, 이해력 좋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수학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를 가르치고 최상위권을 가르칠 만한 역량이 되고 평판이 있는 강사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영어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 한옛날에 영어로 대학 가는 게 가능한 영어 특기자 전형이 살아있던 시절. 그 다음에 외고를 영어 시험을 보고 뽑던 그 외고 전성시대. 이런 경우에는 탭스하고 막 하고 최상위권 애들 막 거의 원어민급 애들 이런 애들 가르치는 강사 보면 우와 했던 시절이 있었고, 저도 그런 외고 애들 탭스를 가르치던 강사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영어 선생님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중위권, 중하위권 좀 매스티지죠.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더 많은 아이들, 그 스펙트럼 넓은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몰입이 있다면 수학 선생님들은 최상위 쪽의 성향이 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다음, 타과목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이번 CDS 세미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만 잘하면 입시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학만 잘하면 괜찮은 대학을 갔어요, 항상. 그래서 수학도 시간표 제일 많이 잡아먹잖아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을 수업을 하고 보통 고3 때 뭐 하루 하기도 하는데 이틀을 하고 클리닉도 하루 부르고 보충도 수시로 불러 제낍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 딴 과목 수업 있는데 안 믿어요. 수학 선생님 그냥 잡아놔요. 그래서 수학만 잘 가르치는 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타 과목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사실 없어요. 수학만 잘하면 대학 잘 가니까.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그 학원 생활 하면서 그 쌓여있는 그 상식이랑 이러면 성공한다의 상식이랑 타 과목 강사한테는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판서 잘하면 성공하죠. 판서 잘하면 강사의 좋은 역량 중에 하나죠. 그 수학 선생님들 판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실제로도 중요한데,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수학으로 돈 제일 많이 버는 현우진 선생님이 판서를 보셨죠? 아주 잘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래서 저는 판서 잘 못하는 편이라서 2015년부터 저는 전자칠판 86인치 목동에서 처음으로 사갖고 쓰던 사람인데, 하여튼 타과목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수학, 고인물이 은퇴를 안 합니다. 아마 평균적인 강사 은퇴 연령이 수학이 제일 늦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좀 쌓이는 학문의 성향이 제일 강한 학문이라서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은 은퇴를 안 하십니다. 한석원 선생님 올해까지인가 수업하시고 이제 내년에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도 하셨죠? 은퇴를 안 해요. 쉬운 따선 넘어서도 수업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또 이거는 여기는 안 써놨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이제 관리자가 됐으니까 원장이 됐잖아요. 원장님들 중에서 수업을 한 타임이라도 하려는 원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업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인 실력에 대한 프라이드랑. 그래서 여기 수학 선생님들 여기 5개, 6개 써놨는데 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좋아. 아니, 강사로서 굉장히 좋은 특징들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거에서 돈 잘 번다니까요. 수학 선생님들 중에 이거 해가지고 이제 가산이 탕진했다라는 케이스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나름 컨트롤이 되시나 봐요. 그 다음에 고인물 이거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고인물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학 선생님, 제가 만난 수학 선생님들은 이런 특징들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국어 선생님. 자, 학생 관리를 어려워하는 비중이 국어 선생님, 제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학생 관리에 대해서 제일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비중이 높았어요. 모두가 어려워했다는 아닌데. 왜 그런가 좀 곰곰이 어느 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수학은 질문 받아줄 수 있는 조교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애들 질문 받아주면 하나씩 풀어주면은 이게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남겨서 외우게 시키면 되는데, 국어는 외우는 것도 일부 있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마주치는 제일 많은 학생들 유형이 뭐냐면, 필자가 틀렸대. 글쓴이랑 싸우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 꼭 이과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선택지 나는 무조건 2번이 답인데 3번이 답이라는 거 도저히 이해 못하는 애들이 생겨요.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그래서 학생 관리를 좀 어려워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학생을 관리하면서 이게 그 비교적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가 라는 걸 봤을 때 학생 관리가
제일 까다로워하던 선생님들은 좀 국어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글 문서 편집 능력이 제일 떨어집니다. 왜냐면 필요가 별로 없어. 국어 지문 다 뭘로 돼 있어요? 신명조체로 돼 있고 선택지도 다 신명조체로 돼 있죠. 그리고 국어 이렇게 지문 쭉 한 페이지 있으면 지문 쭉 있고 문제 있고 지문 쭉 있고 문제 있고 그리고 거의 형태가 딱 세팅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 유형에 따른 편집도 크게 들어가지 않고 수학 선생님들은 한글로 HWP로 해가지고 수식 입력하는 것부터가 이제 1차고 2차는 빠른 정답 매크로로 만들기 뭐 이 정도는 다 좀 배워가는 것 같고 영어 선생님들이야 뭐 한글 문서 편집 능력 제일 좋은 편인데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어 선생님들이 의외로 야 한글 문서 편집 능력이 제일 떨어집니다. 근데 왜? 필요가 없어서. 일단 국어 선생님들끼리 술 먹으면 꼭 어르신 좀 나이 드신 분들끼리 술 먹으면 어르신이 등장해서 운동권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그리고 진짜 어르신들끼리 먹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내가 예전에 데모하다가 깜빵 갔다 온 얘기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면서 나중에 배틀 붙어요. 누가 더 오래 깜빵에 있었나? 누가 더 격렬하게 데모했나?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젊은 선생님들 중에는 없죠, 이런 경우들이.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 만나서 술 먹으면 꼭 얘기가 무조건 나와. 국어 선생님들이 이쪽인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분석은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분석하면 풀어보고, 오히려 수학 선생님들은 기출문제가 나오면, 일단 풀어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풀어보고,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풀이를, 해설을, 오탈자 없이 만들어서 미주를 붙이는 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보고 몇 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왔구나. 근데 국어 선생님들은 작품마다 다 분석 다 하고, 비문학 스타일마다 다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래야 되니까 기출문제 분석은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가장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조 분석, 우리 강민철 선생님이 들고 나와서, 수능계를 뒤집어 놨던 이 구조 분석 같은 경우도 이 국어 선생님 만나면 구조 분석을 좋아하는 구조 분석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입가가 이렇게 된다 자신 있다 라는 표정이 나오면은 젊은 선생님인 경우가 많고요. 구조 분석은 사도다 사술이다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씹어 먹으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 라고 하는 파 정통파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구조 분석이 비정통은 아니잖아 그죠? 이런 분이 극명하게 딱 나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는 아닌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막 그 모닝콜 조교 쓰는 선생님들 다, 제가 만난 선생님들 다 국어 선생님들이셨어요. 다는 아닌데. 그리고 바른 생활 하는, 진짜 뭐랄까, 좀 바람직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생활을 하는 강사들의 비중이 제일 높았던 건 국어 선생님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몸에 좋은 것도 몸에 좋은 일만 하고 몸에 나쁜 건 먹지도 않고 손도 안 대고 진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수하시죠. 비중이 높다고 했지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좀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요 위에 이렇게 운동권 얘기하시고 이제 술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사도로 빠져서 옆으로 쭉 하신 분이 있고 정도로 빠져서 쭉 하신 분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좀 극과 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강사. 요게 마지막인데요. 제가 과학 선생님들이랑 사회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쓸 만큼 많이 뵙질 못해가지고, 진짜, 국영수에 비하면 좀 소수를 뵈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못해서, 이런 거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역풍 맞으니까, 네, 여기 영어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공자 비중이 제일 적죠. 영어 선생님들. 왜냐면 외국 갔다 오면 다 영어 강사하고 문과 나왔으면 다 영어 강사하고 아니 공대 나와서 영어 선생님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최근에는 좀 줄었지만 영어가 한때 한 옛날에 수학이랑 맞짱을 뜨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에 있었고 영어가 전 국민 뭐 토익부터 시작해갖고 유아교육부터 쫙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 선생님들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과목들 중에서 전공자 비중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전공자 비중이 그 다음으로 적은 거는 수학 선생님들. 왜냐면 공대에 나오신 분들이 수학 강사하고 뭐 문과 나와서 수학 선생님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 다음 국어 선생님들은 전공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과학 선생님들은 거의 다 전공자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영어 강사끼리 술 먹는 걸 봤을 때 제가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거 절대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수학 선생님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수학 얘기해요. 막 수학 증명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들끼리 막 만나잖아요? 얘기하다 막 작품 해설 막 이런 거, 비문학 얘기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 만나면 영어로 대화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영어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로 어르신들이 문법. 이런 거 얘기합니다, 문법. 예전에 진짜 술자리에서 문법 배틀 장난 아니었는데, 저도 거기 껴갖고, 승패, 희노애락을 겪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데서 나오는 문법적 지식은 좀 딥하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어느 용법일까요? 그러면 갑자기 몇 년도에 누구 논문 막 이런 거 나오고 장난도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 나온 지식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그러던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문법에 대한 견해가 극과 극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영문법 아주 중요하다 파와 영문법 필요 없다 파가 반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고등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그 문법, 이 1, 2학년 때 그 키포인트 역할을 내신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영문법에 대한 거를 이렇게 고등부 계속 하다 보면 문법이 좀 중요한 그 환경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초중에 특히 초등에 있으면은 영문법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영어 배우고 막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제 구어체 위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반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영어는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영어 회화 기준은 제일 잘하시는 것 같고, 고등으로 올수록 회화 잘하시는 분 많이 못 봤어요. 여자 선생님, 요새 젊은 선생님들은 회화 다 잘하시는데, 제 나이 또래에서는 회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못 봤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영어 쓰는 국가로, 우리 영어과 선생님, 한 10분이, 그때 한 16명이 같이 영어과에 있었는데, 한 10분이 같이 휴가 맞춰갖고 여름 휴가를 놀러 갔어요. 어디로 놀러 갔냐면 필리핀에 놀러 갔어요. 필리핀에 놀러 갔고, 거기서 이제 골프 치고, 그 다음에 마카빠갈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노량진 시장 같은 데 가갖고, 그 알라망고, 요즘 청게라고 나오죠. 그 게에다가 면세점에서 사간 위스키 막 말아먹고, 그리고 그냥 거의 가갖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 필리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면 기본적으로 거기가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영어를 거기서 대화하는 거를 자유롭게 하는 선생님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됐어요. 저는 다행히 마지막에 끼긴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해, 말을. 근데 제 3박 4일 갔는데 한 이틀째 되니까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뭐 그랬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영문법에 대한 견해 극과 극이다. 고등부로 갈수록 영문법 얘기가 많고, 나이 많을수록 영문법 얘기 많이 한다. 자, 그 다음 잡기에 능합니다. 이거는 이 전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공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능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잡기에 능해. 이것도 좀 잘하고 저것도 좀 잘하고 특이한 거 잘하시는 분들이 영어 강사 중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과목 선생님들이 봤을 때 영어 선생님들은 좀 자유롭다. 영혼이 자유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타과목 선생님들도 영혼이 진짜 너무 자유로우신 분들 많던데. 하여튼 잡기에 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과에서 요즘 상황인데 제일 절박해요. 영어가 진짜 그 고등단과에서요. 영어 방학 특강 메이킹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군지. 대치랑 목동에서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요새 우스갯소리로, 방학 특강인데, 두 자릿수다 그러면, 대강사 막 이러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노는데,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시장으로 가면 내신 시장이야 영어가 잘 살아있는데, 수능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수능에서도 영어가 절대평가되고 나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 수능 시장에서 잘 나간다는 선생님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천지개벽할 만큼 바뀌어가지고 이제 술 한잔 들어가면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 영어가 중요했던 시절 얘기하면서 그러다 마지막엔 다들 걱정하면서 끝나. 제일 절박하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기에 능한가? 그래서 저도 예시가 될 수 있잖아요. 저
유튜브도 해, 블로그도 해, 코딩도 해, 별것 다 해. 부동산도 해, 아니, 왜냐면 이걸 안 하면,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마케팅 책 읽어. 뭔가를 더 해야 돼.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도 교재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영어 선생님들이 대체로 가장 좋은 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거, 수업에 관련된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거 외의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단과에서 제일 절박해서 타과목 선생님들 이런 거 아시면 좋습니다. 타과목 선생님들이 본인 수업에 있어서 수업의 내용 있잖아. 자기 전공 과목의 지식 이런 거를 제외하고 수업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만족을 주고 고객 니즈를 맞추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영어 선생님들 어떻게 하나 보시면 힌트 될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이 진짜 이벤트도 다양하게 많이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긴데 다 자기는 암기 위주가 아니래. 외우지 않고도 된대. 그래놓고 시험 기간 가면 다 암기시키고 있어.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언어는 암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얼마 전에 쇼츠 보다 보니까 조정식 선생님 티처스라고 하는 방송에서 거기서 이제 아주 통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워서 하는 거다. 외워서 당연히 외우는 과정에 무조건 들어가 있다. 근데 외우지 않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강의는 외우는 게 없고 다 이해해서 하는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 단계를 다음 응용 단계고 강의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데 사실은 암기가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영어 암기죠. 단어 외워야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영어 강사는 커리큘럼이 다 똑같습니다. 고등 영어 강사는 다 똑같아요. 고등 영어 강사 뭐 있어? 다 똑같은데 다른 과목도 비슷한가요? 비슷하겠네. 영어 그냥 저기 없어요. 모의고사 하면 유형별 독해.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 뭐 이런 거 묶어갖고 고난이도 독해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그다음 좀 특이해봤자 영단어 특강, 문법 특강, 서술형 특강 뭐 이게 끝이야. 5개가 끝이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있나? 듣기? 6개? 이게 끝인가? 최소한 뭐 이런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수학은 문제풀이 강좌, 실전 강좌, 그 다음에 개념 강의 뭐 이렇게 해서 나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과정별로 막 나뉘잖아요.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심화 수학 빠진다고 했는데 수학 선생님들 진짜 전국쟁패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명 몰빵 일어나지 않을까. 나중에 그것도 정리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재미로 보는 과목별 강사 특징,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3가지를 봤는데요. 자, 재미입니다. 다시 이게 재미고 그냥 내 주변에서 본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럼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죄송하다고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하여튼 오늘 여기서 뭐 맞는 거 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시고 고3 선생님들 이제 슬슬 개강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 판단이 나는데 모두 제대로 된 개강, 만족할 만한 개강 스코어 나오시고 고1, 2 선생님들께서는 방학특강 아이들 많이 모여갖고 의미 있는 방학특강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